안녕하세요. 금융아침반입니다. 오늘 문의 들어왔던 사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게요. 자, 현재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고, 직장인 4대 보험 대시고, 입사일이 좀 짧아요. 2021년 9월 10일 입사했어요. 연봉으로 만약 계산하면 대략 한 3천, 월 250만원씩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은행이 한 건인데 이게 햇살론 15예요. 햇살론 15. 이제 650만원이 남아있고, 그 다음 저축은행 햇살론, 이건 일반 직장인 햇살론 950만원 정도 남아있고, 그리고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로 990만원이 남아있고,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270만원이 남아있고, 그리고 현금 서비스 두 건에 450만원. 이렇게 해서 총 3,310만원을 이용 중에 있었습니다. 내용 보면 썩 대출 내용이 좋진 않죠. 뭐 당연히 재직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대출 내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자, 이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뭐 보나마나 뻔하죠. 원리금 균등 일시납 이러다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월급 250만원에서 세금을 빼면은 약 한 220 정도 월급이 되겠죠. 그 월급에서 이 대출금을 빼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이거죠. 거기에다가 월 납입금액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용 중인 대출이 또 이자가 다 높잖아요. 햇살로 하나 빼고 다 높아. 그래서 이걸 통합도 하고 이자 지출도 좀 줄이자, 그런 의미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내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분께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뭘까요 하고 보면, 이걸 전체적으로 은행에 저금리로 대안을 하면 정말 좋죠. 근데 재직기간이 너무 짧아. 저금리 대안 대출은 최소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은 되어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, 그럼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이죠. 채무통합은 이금융권에서 이거 안 되겠다.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죠.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은행 건 놔두고 햇살로 놔두고 이걸 통합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월 납입 금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채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가조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죠. 먼저 신용 점수. 뭐 무턱대고 조회봤자 뭐해. 신용 점수가 너무 안 좋으면 하나만 하지. 그래서 신용 점수를 물어봤더니만 신용이 몇 점이었더라? 나이스가 701점, 올 크레딧이 546점. 아이고,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. 왜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됐을까? 물론 뭐 대출 보면 저축은행, 현금 서비스 두 건에 450만원 이용이라는 건 거의 뭐 돌려막기. 이건 돌려막기 수준이죠. 딱 봐도. 대출 내용만 봐도 신용 점수가 낮을 것 같은데, 근데 생각보다 더 낮아. 530. 왜 이렇게 낮나 하고 여쭤보니 이게 다 최근 대출이에요. 최근 6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. 대출이 한꺼번에. 거기에 또 하나, 이분 나이가 29세. 나이도 어린데다가
최근 대출이 한꺼번에 발생되어 버린 거예요. 그럼 당연히 점수가 훅 떨어집니다. 자, 이 나이가 어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예를 들어서 뭐 30, 40대 이신 분이 이렇게 똑같은 대출을 이용하고 20대 이신 분이 이렇게 똑같은 대출을 이용하잖아요. 만약에 이분 20대니까 이렇게 이용했잖아요. 546점이지만 예를 들어서 30, 40대가 이용을 했다. 그럼 제 생각에는 뭐 600점은 안 되더라도 600점 이 부분으로 올 겁니다. 자, 왜 이렇게 신용 점수가 차이가 생길까? 똑같은 상황인데. 그 이유는 바로 신용 금융거래 경력이에요. 금융거래 경력. 우리 나이스나 올크랩 보면은 어떤 분은 금융거래가 5년 이내라고 나와 있고, 어떤 분은 금융거래가 10년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. 또 어떤 분은 10년 이상 됐다고. 이런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그동안에 뭐든지 뭐 연체도 없고 대출도 별로 없고 그러면 대출 뭐 한두 건 받더라도 점수가 조금 덜 하락합니다. 근데 금융거래가 별로 없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대출 한두 건 받아도 신용점수 그냥 훅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이런 특히 이금융권, 카드론, 현금수 이것도 마찬가지. 이런 걸 자주 이용해 버렸다. 그러면 다른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신용점수가 더 많이 떨어져요. 이분은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.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. 최근 대출. 뭐 자금 어디다 이용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대출이 발생됐어요? 라고 여쭤보니까 역시나 비트코인. 아주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난리였죠.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. 이분도 거기에 발을 담그신 거예요. 지금은 홀라당 다 날리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런 거 안 하겠다. 그래, 아주 잘 생각하시. 주식은 제가 추천은 드려도 비트코인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. 왜? 저도 그 4, 5년 전인가 해가지고 쫄딱 망해봤거든요. 이거 진짜 비트코인은 이건 도박. 나라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도 못 댈 거야. 자, 그건 그거고,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한꺼번에 많은 대출이 발생돼 버리고 신용점수가 이렇게 낮아 버리니까 채무통화 이거 조회 하나 많아요. 조회봤자 부결이요. 그리고 또 물어봤죠. 혹시 신용조회 해봤나요? 저하고 통화하기 이전에 신용조회 해봤나요? 그랬더니 이미 그 앱 통해가지고 다 조회한 거예요. 우리 저 핀다, 토스, 카카오 이런데 나의 대출 가능하면 뭐 그런 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모르시니까 한 거죠. 거기서 신용조회는 다 부결났대. 당연히 점수도 낮고 최근 대출 이력 거기다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까지 있습니다. 아휴, 그러면 채무 통합도 지금 안 되고.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보죠. 자, 고객님, 현재 급여로 이 대출금들 갚아 나갈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걸 먼저 물어보죠. 아, 나 이번 달부터 연체요. 그럼 답 없는 거예요, 이건 진짜. 근데 그게 아니라,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다. 월 납입 금액은 좀 줄이기 위해서, 월 납입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문의를 준 거다. 좀 허리띠 졸라매면 갚아 나갈 수 있다. 이런 분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분은 맞아요. 다행히 월 납입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갚아 나갈 수 있지만 이자도 높고 그러니까 이자 지출도 줄이고 월 납입 금액도 좀 줄여서 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. 그 의미로 연락을 주시고. 자,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하나 보여요. 뭐냐? 신용 관리를 해야죠. 신용 관리를 해가지고 신용 점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이분 연봉이 3천이잖아. 가지고 있는 대출이 3천, 110%밖에 안 돼. 부채 비율이. 이 정도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몇 달 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. 대신 하나 조건이 있죠. 신용 관리, 이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연체 안 하면 되고, 이거 간단해요. 그리고 대출 안 받으면 되고, 그리고 카드론, 현금 서비스 이용 안 하면 되고, 신용 조회 안 하면 되고, 이것만 잘 지켜도 신용은 올라간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. 연체 이거 뭐
못 갚을 정도 아니라 했으니까 지킬 수 있고, 대출 어차피 지금 더 이상 대출도 안 돼. 현상에서 금융사에서는 대출도 안 돼. 하지만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야. 자, 그리고 신용조회, 그래 안 하면 돼. 카드로는 현금 서비스, 카드로는 지금 뭐 되지도 않지만 현금 서비스, 얘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. 현금 서비스. 얘가 지금 돌려막기 중인데, 현금 서비스를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면 나머지 것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신용점수가 잘 안 올라가죠. 왜? 현금 서비스는 뭐예요? 매달 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. 이분 특히 돌려막기 하면은 다음 달 거 땡겨가지고 이달 거 갖고 또 그 다음 달에 땡겼고 또 그 달 거 메꾸고 이러잖아요. 그럼 매달마다 대출이 두 건이니까 두 건씩 발생되는 거예요. 매달마다. 신용 점수가 올라가고 싶어도 또 신규 대출 발생하니까 못 올라가고, 올라가고 싶다가 또 신규 대출 발생하니까 또 내려가고. 그래서 결국엔 신용 점수가 안 올라가죠.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채무자한테, 고객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현금 서비스를 혹시 상환하실 수 있는 여력 없으실까요? 주변에 좀 융통을 하실 수 있으면 융통을 해서, 아니면 본인 자금 있으면 좋지만 융통할 수 있으면 융통해서 몇 달만, 뭐 네다섯 달? 그 정도만 좀 이용을 하셔서 이걸 일단 상환을 하시고, 그리고 나서야 신용 관리를 이렇게 해야지 신용 점수가 잘 올라갑니다. 얘기를 했더니만,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방법이 없다 이걸. 현금 서비스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. 그럼 마지막 방법 하나 있어요. 하나. 뭐냐? 자, 은행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. 연봉 대비 부채율 110%. 이 정도면 대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뭐가 있겠어요? 이미 다른 데는 신용조회 다 했는데 다 부결났어.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디? 바로 대부업이죠, 대부업. 우리 흔히 아는 뭐 러시안 케이스, 사나머니 뭐 그런데 여기서 이용을 해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상환을 해버리라는 거죠. 제 생각은. 왜 이걸 추천을 드렸느냐? 이걸 상환하면 좋지만, 아니 어디서 자금 융통해서 상환하면 좋지만 상환을 못해.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죠? 매달마다 신규 대출을 발생해서 신용 점수가 올라가지를 못해요. 하지만 대부업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상환해버린다. 그럼 지금은 신규 대출 하나가 또 발생이 되죠. 그래서 신용 점수가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겠죠, 당연히. 그런데 장점이 뭐예요? 이제 이거 쓸 일이 없잖아. 이제 안 써야지. 이거 안 쓰잖아요. 그 뒤로 이제 대출 발생하지가 않아요. 그럼 이게 올라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. 그러지 정 방법이 없으면, 상환할 방법이 없으면, 그럼 대부업체를, 여기를 제가 봤을 때 한 500 정도는 뭐 부채 비율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해보면 어떨까요? 라고 했어요. 대부업체요? 대부업체는 이자가 몇 프로죠? 대부업체는 이자가 뭐 딱 정해졌잖아요. 20% 법정 최고금리. 이거 하시는 거예요. 20%요? 깜짝 놀라는 거예요. 20%나 되는 걸 쓰라고요? 이 말투에서는 살짝 기분이 상했다 이 뜻이죠. 그런데 저도 그 말투 듣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. 왜? 자, 햇살론 15%대. 햇살론 이거 뭐 8%대 잡고. 나머지 저축은 뻔해. 10%대 중후반.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도 10%대 중반이에요. 거의 10% 중반, 10% 중반. 그러면 현금 서비스는 과연 얼마? 이거 상환해라 하겠으니까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? 혹시 현금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, 나는 이용하지 않아도 본인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적용되는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? 거의 없어요. 현금 서비스는 이자. 카드로는 이용하면서 내가 이자가 몇 프로 적용되는지 알아. 왜? 카드로 이용하려면 전화 아니면 신청해야 되거든. 그 홈페이지에서. 그럼 거기 이자가 다 나오거든. 근데 현금 서비스는 그거 안 나와. 그냥 CD기 갖고 신용카드 넣고 현금 서비스 눌러버리면 원하는 금액 쭉 나와버려 그냥. 적용되는 이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.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기 다 상관가 전이거니가 제 거 현금 서비스 내가 이자를 봤어요. 아, 후구나, 후. 제 거 현금 서비스 이자가, 와, 진짜 나, 보고, 와,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. 제 거 이자가 12%더라고. 저는 현금 서비스 한
최근 몇 년 사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제 신용엽수 이보다 월등히 좋죠. 뭐 몇 점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훨씬 좋죠. 그런 나도 12%대.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있죠. 간혹가다 본인 현금 서비스 금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. 몇 프로인지 아세요? 대부분이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면 19%예요. 뭐 18%, 19%.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 다 받고 있는 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진짜 신용카드 도둑놈들이요. 완전히. 대부업체 같은 도둑놈들이요. 얼마나 이자가 높은데. 우리 뭐 저축은행 이런 거 받으면서 뭐 15% 나오고 16%, 17% 나오잖아요. 아이씨, 왜 그렇게 이자 높아? 이 도둑놈 새끼들. 욕 죽어라 해. 그래서 난 너희들 꼴보기 싫어서 새끼들아. 나는 현금 서비스를 한다. 좀 웃기고 있네. 현금 서비스가 이자가 더 높아요. 아시겠어요? 제 말이 틀리면 현금 서비스 자주 쓰시는 분들 보세요. 대부분 18, 19%예요. 잘 안 쓰시는, 내 신용이 1등급, 2등급, 뭐 1, 2, 3등급 이렇게 아주 좋으신 분들. 그런 분들은 10% 이내일 수 있겠죠.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또 10%대야. 10% 초중반. 그리고 현금 자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10% 후반. 자, 대부분 20%예요. 연 20%. 얘하고 얘 금리 차이 몇 프로 나요? 1, 2%밖에 차이 안 나요. 1, 2%, 400, 500만 원 썼다 쳐. 2%라 치고 500만 원 쓰면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? 10만 원, 10만 원. 10만 원 한 달에 내는 이자 따지면은 만 원이 안 되네? 한 8천 몇백 원 되겠네요.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. 막 갑자기 열이 나네. 고객님, 현금 서비스 이렇게 돌려막기 하신 분들은 대부분 10% 후반, 18, 19% 해요. 큰 차이 없어요. 그래도 20%는 싫어요. 기분이 저도 살짝 상했어요. 이게 뭐, 다 각기 생각 나름이죠. 저는 대부업을 이용하라는 이유가 현금세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올려서 나중에 채무통합, 즉, 이걸 묶어서 월 납입금액을 줄이고 신용도도 올리자. 그런 계획하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, 이분은 그냥 제 느낌상 그랬어요. 신용 뭔 대부업이나 소개해주냐고. 딱 그런 느낌이었어, 말투가.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계속 이용해야 돼. 이렇게. 일단 뭐 알아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하고 상담은 마무리했어요. 뭐 이분이 지금 이 영상 보실지 안 보실지 저한테 기분이 상했다면 이제 제 영상은 안 보겠죠. 구독 취소하고.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. 현금 서비스 특히 이용하는 분들, 자기 자신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현금 서비스가 과연 몇 프로짜리인지, 이거 절대 낮은 금리 아닙니다. 꼭 이유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시고, 가능한 저는 현금 서비스는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부업보다 더 싫어합니다. 현금 서비스를. 매달 대출 발생되니까. 자,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. 과연 현금 서비스가 좋을까? 대부업 대출이 좋을까? 결정은 오늘 그분처럼 서로 또 생각이 틀리면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겠죠.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